반갑습니다. 우리 최령한 사람은 배려하는 마음을 천연적으로 갖고 있어. 남에게 혜택을 끼치고자 하는 마음,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주 최선의 마음이죠. 황당한 말하기를 짐승도 양심이 있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의 세계는 배려하는 마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없어. 그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동포보호는, 우리가 동포에게 보호를 한다는 것은, 동포에게 은혜를 끼쳐준다는 것은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간을 주체로 해서 하는 것이지 금수나 초목까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보훈도 그와 같아요. 보훈도 그런 테두리 안에서 동포 보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리타는 이 뜻은 전 인류가 공생공영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고 같이 진급하자. 이런 뜻으로 이제 자리리타라는 것이 있는 거죠. 공생공영하자. 공생공영은 유일한 길이 자리리타, 이 길밖에 없다 그런 말이죠. 자리리타, 이 길밖에 없어. 이 자리리타, 자가각타는 매우 평화를 유지하고 진급이 되는 조용한 길이고 우리 표준의식이에요. 그만큼 자리리타는 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하룻밤 동안 생각해도 자리리타의 길이 안 열리는 길도 있고 그냥 찰나간에 생각해도 자리리타의 길이 확연히 열리는 데가 있고 그러죠. 그건 법력 차이죠. 또 그 사건, 일이 크고 작은 데 따라 다르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누구하고 원수 같아.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는데. 그럼 관계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어찌할까? 그럴 때 많이 연마하죠. 연마해도 길이 안 나와요. 길이 안 나와. 어찌할까 하는 숙제가 풀리지 않아. 또 마음 가운데 길이 열린다 해도 실제로 해보려면 안 돼. 감정상으로 안 돼요. 그 일이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자 해서도 딱 부딪히면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무엇이 들어서 이 관계를 개선할 것인가? 깨달음이다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신념적인 깨달음. 그 깨달음이 뭐냐면 자리리타예요. 자리리타. 먼저 내가 그를 도우리라 하는 것이죠. 먼저 내가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그 마음에 평화를 주고 무엇이든지 정신적으로 활동면에서 무엇이든지 인사라도 먼저 해요. 인사라도 먼저 해. 그렇게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은 깨어있는 정신인데 그거는 자리리타다 그 말. 자리리타 정신으로 깨어있어야 그것이 솔선해서 이루어져. 자리리타는 것은 내가 먼저 그에게 혜택을 입으리라. 이것이 자리리타예요. 네가 나한테 주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주겠다. 이게 갚고 주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먼저 이렇게 하면 그가 반드시 보답하리라. 진리적인 믿음이죠. 이렇게 하는 데에서 자리리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가 그러는데 왜 내가 그래요? 그렇게 방치해버려요. 네가 그럼 나도 그러지 뭐. 네가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것을 깨달음까지 가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너하고 나하고 그런 입장인데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숙제라 말씀이죠. 그런 인공관계가 참 많아요. 고쳐야만 되겠는데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럴 때 잘 연마하고 깨달음에 도달해야 되는데 자각각타, 자리리타 이 정신을 잘 굴리고 연마하면 그렇구나. 내가 관계에 들을 때 자리리타 설명을 할 때 내가 먼저 정신적으로 활동면에서 물질적으로 혜택을 입히는 것이더라.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신건지를 담아. 그리고 아무개씨 이것 좀 먹어봐. 내가 만든 거야. 그냥 굴기 하시먹고 갖다 줘. 그러면 그 사람이 바다같이 마음이 열려져 버려. 이상스럽게 마음이
꽉 닫혔다가도 티끌만한 것이 돌아오면 팍 열어져 버려. 왜냐하면 그 사람도 마음 가운데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하고 열어야 할 텐데 그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저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행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있어요. 작은 일로도 암벽같이 딱 막혀 있거든요. 이거 트는 길은 자각다의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가 그 최량한 인간은 남을 배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 동포 그 우치한 그 동포나 또 그 미물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먼저 배려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선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약이 있어. 이 선약에는 약방문이 좋아야 선약이 나오잖아요. 이 관계 개선을 하는 데에는 자리리타의 약방문이 선약이요. 자리리타는 것은 먼저 내가 베푸는 거예요. 그게 자리리타예요. 너가 나에게 주었으므로 나에게 너에게 주겠다. 이거 아니고 생심을 내서 깨달음에 의해서 생심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먼저 베풀면 그가 이렇게 관계 개선이 된다는 이 의식을 탁 이뤄내는 거. 이게 자리리타 정신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먼저 남을 도우면 반드시 남도 나를 돕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리리타 자각다라는 말은 내가 먼저 마음으로 돕고 활동으로 돕고 물질로 도우라. 이게 개인, 사회, 국가가 번영하고 진급하려면 이 자리리타의 정신이 살아나야 돼요. 인간관계도 이래요. 그러니까는 지혜를 이게 목표의식을 갖고 하나 해보고 둘 해보고 해보는 거야. 그럼 목표의식만 있으면 반드시 해결이 돼요. 반드시 해결이 돼. 그 목표의식 방법 그것이 바로 자리리타 법으로 해가는 것이라 그런 말이죠. 이것이 동포보호의 강령이에요. 강령이 자리리타로서 하라 그거예요. 그 다음에 동포보호의 조목.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동포에게 보은 은혜를 끼칠 건가 그 조목을 들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까? 사는 학술로 교육하고 교화할 때에 교육과 교화죠. 교화할 때에 또는 단체나 나라의 정사를 행할 때 단체를 경영하고 나라를 운영할 때 그때 정사라고 그러죠. 정사할 때에 공정한 입장에서 자리리타로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사의 역할을 할 때 공정한 입장에서 자리리타로 하라. 사는 누굽니까? 정치인, 종교인, 또 학술인, 기타. 근데 그 정치인, 종교인, 학술인은 권력이 있어요. 권력, 정치 권력. 종교도요, 굉장한 권력입니다. 제일 아랫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제일 높은 자리에 있거든요. 권력, 권위. 특히 종교인이 권위를 찾죠. 요새는 국회의원들이 빠찌 떼버리자고 그러더만. 권위의식 때문에 못 쓰겠다. 그러니까 빠찌 떼버리자.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이게 정치나 종교가 권위가 굉장히 심해요. 권위의식이. 그거를 없애버려야 하는데 그거 안 없어지거든요. 권위의식이.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옳다, 그렇다를 자기 주장을 세워. 주장 한번 세우면 자기 세운 것을 고집을 해요. 이 선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고집해요. 과학자는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은요, 원리를 나타냈지만 더 승한 원리가 나오면 딱 풀어버려요. 자기가 다 포기해버려요. 과학의 원리예요, 이것이. 증거니까요. 근데 이 정치나 종교나 학술은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 더 똑똑해져도 내가 똑똑한 것을 안 굽혀. 기연히 내가 옳다고 주장하죠. 이런 시샘이 좀 있어요. 이 시샘이라고 해야 될까?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강의는
주장하는 마음이 있어. 이 상류층의 아주 상류층의 그 팽배해 있는 그런 결함인데 이것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요. 딱 판결을 내리고 권위의식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이 선비는 누가 해당되느냐면은 불보살, 또 선비에 해당되죠. 불보살도 그러죠. 또 대왕 제상, 임금님도 그러고 장관도 그러고 다 사회에 속하죠. 이 종교인, 정치인, 학술인들은 자기를 옹호하는 자존심이 남다르게 강해요. 더 강해. 그래가지고 자기의 주관적 판단을 막 밀어붙여.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밀어붙여. 그래가지고 성토를 많이 당하죠. 그 뜻이 강하기 때문에 자리리타를 실천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우리가 자리리타의 수도인, 특히 저와 같은 수도 오는 사람은 자리리타를 하기가 꼭 쉬울 것 같죠. 쉬울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자리리타라는 것은 말이 쉽지 참 실제로 실행하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자리리타를 실천에 옮길 건가? 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양, 연구, 취사, 공원정 이 3대력으로 취사를 해야 자리리타가 된다. 수양, 텅 빈 마음으로. 연구, 공정한 입장에서. 연구, 나도 이렇고 너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잘 연구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3대력 실천 아닙니까? 이런 3대력으로 해야 이 자리리타가 실천에 옮겨진다. 그런 말이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리타로 행한다면 농경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본받고 선비로서 자리리타를 행하면 그 여타 농공상 이러는 분들이 전부 자리리타의 신법을 따라서 취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비로서 할 일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가? 땅으로 농사 짓고 바다에 가서 수산을 하고 또 산에 축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자리리타로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렇게 욕심내는 일이 없어요. 그 수확되는 곡물이나 축산, 수산물에 다 천지의 도움을 입어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나를 위하고 저를 손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일은 아주 희귀하죠. 그러니까 이 농에 소관된 분들은 거의 다 자리리타로 한다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설명할 것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분야는 자리리타로 안 하는가? 역시 그래요. 다른 분야는 자리리타로 하는 예가 참 희귀해요. 어떤 분야인가? 공업. 공장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뭐 물건을 변조를 시키고. 이제 그 농산품도 이제 공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게 변조되는 것이죠. 공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서 변조돼야. 그럴 때 자리리타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말씀이죠. 요새는 이것이 식품 문제 때문에 많이 뒤집어지죠. 유해로운 것을 감추고 유해롭지 않다고 해가지고 많은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여기다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국민을, 대중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리타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봉급을 높이고 우리 회사를 키우고 저쪽 회사를 망하게 할 것이냐. 이것만 머리에 쓴단 말이죠. 이걸 잘하는 사람은 늘 진급이 돼야. 월급을 많이 주고 이런, 그렇게. 그러니까 이 공장 운영하는 것이 이 대중사회에서 자리리타로 한다는 것은 참 필수적, 필요한 것이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자리리타의 법으로
그 공장에서 공예 이제 그 제조하는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자리를 따로 하는 것이 그 표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공업적인 물품으로 세상에 파란을 일으키지 않아. 해독을 일으키지 않아. 그렇게 하려면 자리리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기도 많은 연마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본문의 이 상업, 농업, 공업, 상업. 상업은 물질을 서로 교환하지 않아요? 장사끼리는 물질을 서로 교환을 해요. 그런데 공정하게 자리리타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도 참 간단해요. 응? 공정하게 자리리타로 해라. 대종사님께는 그 말씀만 하시면 돼버려. 우리 실행하는 입장에서 이제 고난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우니까. 어느 분이 그랬어요. 대종사님께서 대강만 안 하셨어도 우리가 교당을 세우고 이렇게 어려운 일 안 해도 되는데 그랬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교당 세우려면 오직이 어려워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대강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고 그런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공정하게 자리를 따로 하면 된다 하지만은 참 그 실행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어려운 것은요, 도가에서 어려운 것은요, 자꾸 해버릇하면 참 쉬워지는 거예요. 원리를 풀었으니까. 수학의 원리에서 원리를 알으면 다른 것은 풀기가 참 쉬워지는 것처럼 도가에서 주장하는 바, 이 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자꾸 해버릇해봐. 자꾸 부딪혀봐. 그러면 나오면은 참 쉽게, 기쁘게, 은혜롭게 해결되는 길이 확연하게 열려간다. 그런 말이죠. 상이라는 것은 거래 이익을 목적으로 하죠.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자기가 생존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편중한 이익을 챙기고 생각하기 하셔요.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우리 단체가, 우리 회사가, 우리 나라가 국익을 위하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생각하게 된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리리타의 범주를 벗어나기가 매우 쉬워요. 이제 대기업 가운데 소기업을 거래하면서 이렇게 그 편중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지금 실제로 그렇잖아요. 대기업을 비난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소기업의 형세를 잘 알아주지 않아. 뭐 집만 있으면 소기업 보고 해결을 하고 그래요. 대기업은 대기업대로만 성장하려고 그러고. 잘 안 알아줘. 세정을 잘 몰라줘.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자꾸 나오죠. 또 자본이 있는 사람은 평민과 거래가 되어지는데 자본에 편중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일반 평민에게 잘 끼쳐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참 현실 세계에서는 비일비재 많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려 사는데 정당한 물품을 정당한 가격에 정당한 거래를 하는 거, 이것이 표준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이제 속여서 어떻게 비싸게 받을고 그렇잖아요. 비싸게 받으려면 속여야죠. 뭘 그냥 가만히 있어를 해야 하고. 요새는 인터넷으로 저 핸드폰으로 전화가 와요. 탁 들어보면 먼저 것은 이러고 저러고 나쁘니까는 현재 것으로 이러고 저러고 바꾸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믿고 바꿔봤어. 그래서 손해가 나더라니까. 그래서 천하 그럴 일이 아니다 했는데, 속여서 비싸게 팔거나 각박하게 싸게 살려고요. 또 그냥 싸게 살려고요. 정당한 가격을 주려고 안 해요.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그 마음이 자리리타 공정하게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 않겠어요? 천하 쉽죠? 천하 쉬우니까 설명할 것이 없을 것 같아. 또 본문에 초목금수도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여기 아까 설명한 대로 같아요.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라. 저기 티벳에 가면 살생을 금지해요. 그러니까 공사를 지으면 집을 지으려고 집 기소를 파지않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군뱅이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 그럼 호크레인으로 파들 안 해요. 호미로 파, 호미로. 그런 거 나오면 살생 안 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언제 질 거예요? 살생을 말하고 하니까는. 그냥 이 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초목금수 연고 없이 꺾고 살생하지 말 것이니라. 그래도 초목금수 연고 없이 살생하지는 말아야 돼. 말해야 되는데 연고가 붙어 있으니까 연고 없이는 살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처처불상 사사불고 정신이 깨어있는 분은 이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연고 없는 살생이나 연고 없는 이 식목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안 저지른다는 말이죠. 속에 불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풀 한 폭이 딱 뽑고 줄기 하나 딱 끊는 것은 간단한 일이죠. 그죠? 얼마나 간단해? 얼마나 쉬울까요? 코 풀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러죠? 나무 가지 하나 꺾고 풀 한 폭이 딱 뽑는 것은 코 풀기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무 하나 딱 꺾으면서 자기가 중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큰 심판입니까? 그죠? 중생심으로 사니까 이걸 연고 없이 꺾는 거야. 보살심으로 산다면 그런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만고에 다 부처님이셔. 만고에 다 부처님이셔. 이런 사상. 우리 철도변에 중앙정부 알리는 현판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모두가 은혜입니다 써졌어. 차 타고 가면서 무슨 모두가 은혜야. 이렇게 푸념을 내고 간다. 모두가 은혜가 아니야. 그게 중생이야. 그죠? 모두가 은혜가 아닌 건 아니지. 대체 뭘 모두가 은혜야. 나를 해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내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뭐 어떻게 모두가 은혜냐. 당연히 할 말이죠. 그 생각하는 사람은 중생이다 그 말이에요. 깨어있는 부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 속에서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일을 취소할 때 그런 깨어있는 철학을 갖고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동포 배은. 동포 배은을 하면 배은하면 뭐 천벌 받는 건 당연하죠. 동포로부터 소외받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배은의 본문에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하면 동포에 대한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피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은의 뜻을 뭐라고? 피은, 보은, 배은에 대해 배은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몰라. 모르는 것 그 자체가 동포 배은이에요. 또 알고도 실행이 없는 거 그것이 동포 배은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 위치에서 현재 시각에서 현재 내가 여기 있는데 현 위치에서 현재 시각에서 사람, 축생, 미물, 초목을 대할 때 누구는 그러죠? 언제 어느 때나 딱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초목을 대할 수 있고 미물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그때 불공하는 식명을 놓아버리고 범연하게 꺾고 범연하게 살생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동포배은이다 그런 말이죠. 에? 중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동포배은이다. 이렇게 해서 동포배은을 하는 사람은 저렇게 해서 동포배은을 하고 저렇게 해서 동포배은을 사람은 또 저렇게 해서 동포배은을 해요. 여기서 배은하고 사는 사람은 저기서도 배은하고 살고 그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요? 이살해도 소용없어요. 또 사람에게 배은하는 사람은 초목에게도 배은하고 초목에게 배은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배은한다 그런 말이에요. 배은은 똑같은 이 불심으로 불공하는 마음으로 않기 때문에 그리 된다 그런 말이죠. 동포 배은이에요. 그것이 자리리타로 앉는 것이. 그 다음에
동포 보훈의 결과. 이게 중요해요. 보훈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응? 보훈을 하면 어떻게 돼가지고 보훈을 하고 자꾸 그러느냐? 그거이죠. 이게 명확하게 제시했어요. 보훈하면 이렇게 된다. 그죠? 네가 지금 수고롭지만 그걸 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람이 따라와요. 따라와. 그런데 지금 호강스럽지만은 다음에 돌아오는 것이 고통스러우면 이 호강스러운 선은 내버려. 따라오들 안 해요. 그죠? 이것이 결과예요. 동포 보훈을 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철저히 알면 배은하지 않고 보훈하게 된다. 여기 덕목으로 내놓으신 것이죠. 동포 보훈의 결과 어찌 된다.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한다면 동포 보훈 조항이 5개항이 있어요. 그죠? 산업공상하고 초목까지도 불공을 하는 거, 그 5개항이 있는데 그 산업공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처리할 때 항상 공정한 입장에서 자리리타로 행하는 사람. 이분이 이제 보훈하는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죠? 당연히 산업공상 입장에서 자리리타로 행하는 사람은 보훈하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으로서 짐승이나 미물이나 초목을 대할 때 연고 없이 꺾거나 살생하지 않는 사람, 그거를 초목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사람하고 이제 대충 왜 심자 하고 하는 사람하고 정확하게 이 초목은 어디다 심어야 되겠느냐. 그늘지지 아니하고 물기가 마르지 아니하고 다른 식물로 침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런 거 보죠? 봐서 한다 말씀이죠. 그것이 그런 그 배려, 그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 초목, 이 하차자는 이 초목이지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밝게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배려하는 마음. 우리는 일상생활을 할 때 나보다 지식이 훨씬 낮은 사람, 나보다 심행, 마음 쓰는 거, 행동하는 것이 훨씬 차원이 낮은 사람. 저 사람하고 상대해서 이 얘기가 안 통해. 안 통해. 무엇을 함께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동화가 있어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 않고 그렇게 살면 사람 보고 되되어다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이제 외로워져요. 그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 가운데는 지우차별이 있어. 그렇지만 이게 차별상을 내면 절대로 자리타로 살 수가 없죠. 차별상을 갖지 말아야 돼. 공정한 입장에서, 평등한 입장에서 항상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이제 동포 보훈 5개 조항을 잘 실행하는 분, 그분이 보훈을 하는 분이고, 또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모든 동포가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해봐 평화스럽죠? 그렇게 되겠죠. 즐거워하여 나 자신도 옹호와 우대를 받을 것이요. 자리리타를 하면 내가 동포로부터 옹호를 받아 항상 보호하는 입장에 서게 돼. 또 우대를 받아. 존경하고 일에 협력해주고 우대를 받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동포를 향해서 자리리타를 행하면 동포로부터 존경과 신뢰와 협력,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또 본문에 개인과 개인이 서로 사랑하고 가정과 가정이 친목할 것이요. 동포 보훈을 하면은 그렇게 되겠죠. 개인과 개인이 서로 사랑하고 또 가정과 가정이 서로 친목하고 이웃 간에 친목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사회와 사회끼리 상통하고, 사회와 사회라는 말은 단체와 단체라는 말이에요. 사회끼리 서로
상통하고 또 국가와 국가가 서로 평화해서 국제관계가 서로 평화를 유지한다 그런 말이죠. 결국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세계가 전개될 것이다. 그렇게 교전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구현하는데 제가 출가가 힘써 노력하자. 그런 큰 대전제의 목표가 있잖아요. 대전제의 목표를 실현해 가는 것은 바로 내가 이 현재의 위치에 있는 위치에서 현재의 시각에서 이 자리리타의 도를 행하느냐 못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이룩할 수 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계까지 된다 그런 말이죠. 예, 그 모든 동포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이렇게 협력을 받게 돼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성취할 수가 있어. 그러는가 하면은 또 개인과 개인이 서로 화합하고 가정과 가정끼리 서로 화합하고 국가와 국가끼리 서로 평화를 유지해서 이상의 세계가 되어간다. 이렇게 정당한 세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가 되려면 이 동포 보훈의 결과로서 이런 세계가 되어진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미에 이런 말을 했어요. 혹 배은 자가 장난으로 인해서 모든 동포가 고해 중에 들게 되면 구세성자들이 자비 형편을 베풀어서 도덕이나 정치나 혹은 무력으로 배은 정성을 제도하게 되나니라. 이 말씀이 그 말미에 붙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많은 대중, 전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대다수 대중들이 동포 보훈의 도를 따라서 자리리타로서 잘 산다 이 말이에요. 잘 사는데 그 가운데에는 특별하게 배은 자가 있어. 그러죠? 우리가 그 한 시내에 살더라도 열심히 사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절 이상은 또 안 좋게 흔들흔들 살고 또 아주 작은 숫자로는 아주 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나라나 세계 전체로 보더라도 배은 자가 혹 있어서 장난을 한단 말이지. 장난이라는 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면 세상이 파탄에 이르죠. 전쟁을 일으키면. 그런데 지도자 역할은 참 중요한 것이에요. 작은 일이지만은 작은 일을 치료하지 않냐고 가만두면요. 차차차 팽배해가지고 큰 전쟁이 일어나는 수가 폭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른 나라 외침을 많이 입었죠. 일본의 침략을 입고 중국의 침략을 입었지만은 그 원인 분석을 해보면 우리나라 안에서 작은 일을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일 하나를 이 평화로 이렇게 이끌지 못하고 자꾸 키워나가니까 외국의 침노를 받은 것이 역사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배은 자로 인해서 전 세상이 이제 고난의 그 난리로 침전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 때는 구세성자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시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해서 동포사회가 공정한 신법으로 자리리사로 취사를 잘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그런 복락된 생활을 평화로운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가운데 배은 자가 있어서 크게 아수라장을 만든다면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실컷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 이제 이 세상이 아주 그 전란에 휩쓸릴 것 아니냐? 지옥고를 받을 것 아니냐? 이렇게 염려되는 일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는 뭔 말씀인 거니? 그런 때가 되면 반드시 구세성자가 오신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동포끼리 서로 보호를 해서 배신자가 없도록 자꾸 더 발전시켜야 될 건 물론이지만은 만약에 혹이 배신자가 생겨서 큰 난리를 치른다 할지라도 구세성자가 반드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제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계 2차 대전 때 우리 전 세계가 불난리였죠. 그런데 그때 대림사님께서 오셨잖아요. 수은신사, 또 강증산 선생, 주세불로 오신 대종사님, 이런 성자들이 다 오셔서 이런 회상을 열으시고, 자, 이게 원만한 대도가 이룩되도록 그 성스러운 일을 펼치지 않으셨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 응? 이렇게 큰 스승이 오시게 되나니라, 그런 말씀을 여기 글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이런 그 보훈의 결과, 우리가 동포 보훈을 하면 구세성자가 오시게 된다. 궁격 구세성자가 오시게 된다. 또 일반적으로 동포 보훈을 실행해서 전반 세계, 아주 평화 안락한 세계로 가차고 가는 진급 세상이 되는데,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많은 대다수 인류가 보훈행을 하고 나면 반드시 구세성자가 오셔서 다시 이 세상을 건져주시는 그런 거룩한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런 뜻으로 이 말미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보훈의 결과예요. 보훈의 결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이래요. 이렇게 서로 어지럽게 서로 배타하고 서로 상대방을 험괴하고 이런 세상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그야말로 파메르 세계가 돌아오지 않겠나? 그러죠? 파메르 세계, 무력이 자꾸 증대해. 사람마다 배운 사람이 더 욕심을 더 많이 내. 그죠? 옛날에는 도적놈이라 해서 도적질만 해가지고 큰 도적으로 알았어요. 그런데요, 요새는 그런 도적은 별일도 아니에요. 참말로 큰 도적은 높은 사람한테 있어. 이런 세상. 또 과학이 발전하니까는 물질적으로 얼마나 혜택을 입고 살았어요. 혜택을 입고 편리하게 살아도 되는데, 과학이 자꾸 발전하니까는 무기를 그냥 더 엄청난 무기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살상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도 세상은 파란 지옥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무엇이 뭐든다 해도 세상은 자꾸 지옥화된다. 그러니까 전망이 밝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은 안 된다. 이 세상은 구제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의 전망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있을수록 무력을 내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고, 물질이 개발될수록 더 상대감을 가져가지고 욕심을 내고, 이러니 또 이 자원은 고갈되고, 이런 지구촌의 한계 내에서 사람이 이렇게 욕심대로 이렇게 해 나가면, 지금은 문명이라고 하지만은 이 문명의 피해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전부 괴멸되고 세상이 멸망의 구렁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세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전망은 된단 말이죠.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도 이뤄내게 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왜 아니하는가? 동포보훈을 참 점진적으로 더 많이 한다. 많이 해서,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한 상태에서 혹 배운 자가 그런 잘못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구세성자가 오셔서 이 세상을 제도하시니까 절대적으로 문명한 사회로 자꾸 발전해 가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 대종사님은 한 번 오신 분이 아니고 또 오실 분이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이죠. 또 오실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 낙원 세상으로 구현해 가는 것이 절망적이 절대로 아니고 아주 희망적인 것이고, 절대치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간다. 이걸 믿게 하신 것이에요. 또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사람이 살아야 동포보훈이 되어서 자리리타로 데리고 다니겠어요? 우리 흙에 매였죠. 절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자각해가지고 공정한 정신으로 자리리타로서 행해 나간다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라 그렇게 보신 것이죠. 그렇게 이 원불교 법을 창제하시고 원불교 법으로 하면 반드시 이런 전반 세계, 낙원 세계를 이룩할 수 있다고 가능의 세계로 보신 것이에요. 그렇게 보셨을 뿐만 아니라 세계 운수가 또 그럴 거다 보신 것이죠. 세계에 돌아오는 운수가 이 과거에는 이제 선천시대라 해서 다져진 운세고 앞으로는 개벽시대 후천세대라 해서 열리는 세계가 온다. 이것이 세계의 운수예요. 운수인데 우리 동포들이 전부 이 자리리타의 정신으로 해나간다면 충분히 낙원세계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전망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동포보훈의 결과예요. 아시겠죠? 동포보훈의 결과는 문명세계가 돌아오게 하는 거. 그거죠. 또 동포배은의 결과. 그 반대로 배은하면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 그것도 알아야죠. 본문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만일 동포배은을 한다면 모든 동포가 개인과 개인끼리 싸우며 가정과 가정끼리 협극이요 사회와 사회끼리 반목이요 국가와 국가끼리 평화를 보지 못하고 전쟁의 세계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말씀이죠. 배은하면 그렇게 돼. 그러니까 배은을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해야지 나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종교가 이 세상에 교단을 창교하고 법을 새로 제정한 이유는 뭡니까? 좋은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종교는 종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좋은 세계가 돌아와야 한다. 그 말씀이죠. 돌아와야 한다. 그럼 우리는 좋은 세계가 돌아올 것을 전망하고 그런 목표를 전제하면서 이 법을 실천해 나가면 반드시 그런 세계가 돌아온다 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보는 안목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는 그렇게 진급하는 그런 안목으로 봐야 될 거예요. 가장 작은 사회적 구성 단위로는 개인이고 좀 더 확장된 구성원은 이제 가정이고 단체 국가로 발전하지 않아요? 그 이제 개인끼리 서로 배은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심적 모멘트, 중심 세력이 되는 거예요. 고쳐야 할 것은 우리가 국가 간에 배은하지 말고 보은을 해서 이렇게 하자는 것도 목표의식이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은 개인과 개인끼리 관계 속에서 공정한 입장에서 자리리타에서 보훈행을 하는 그런 것을 가장 작은 입장에서 현실에서 이렇게 실행해 감으로써 그것이 샘물이 바다가 되는 것처럼 점적으로 확충되어 가지고 전 세계적인 평화와 안락과 그런 세계를 향도에 이끌기가 되니까는 기초는 개인과 개인끼리 서로 공정한 입장에서 자리리타로 행하는 것, 그 보훈행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대한 결정적인 소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